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 폭동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LA 불법 입국자 폭동 배후,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과연 누가 친이민 정당인가? 미국 정치의 이민 이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LA에서 이제 대규모 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과거 이제 1992년에 있었던 이 LA 폭동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일단 전체 참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백인과 이제 대비되는 비백인, 라티노든, 아시안들. 자, 이들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죠. 시위 규모는 작기 때문에 이들이 극렬하게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진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이 연방요원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포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LA 경찰에 대한 공격도 물론입니다만, IC 연방요원이죠. 그리고 FBI, 이런 연방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 폭력 시위에 등장한 인물들, 그런데 이들 배후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민주당과 관계된 친이민 조직들이죠. 이 조직에 불법 입국자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위를 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체포가 될 경우 어떤 조직에서 이제 돈을 냅니다. 보석금을 내고 또 베일아웃 되고. 이것은 LA이기 때문에 LA 법원, 경찰 이쪽도 이제 민주당이 꽉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체포가 되어도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조직 내에는 불법 입국자들이 온 것보다도 이 민주당을 추종하는 좌파 이제 완전히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그런 이제 조직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멕시코 깃발도 흔들고, 일단 캘리포니아는 라티노가 많죠. 자, 이들이 누군지 정체 이것을 밝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도 보면은 멕시코 깃발 흔들고, 특히 멕시코 깃발 때문에 한국인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라티노 이제 많은 이민자 집단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만 가도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라티노들은 많은데, 히스패닉은 많은데, 쿠바, 남미, 콜롬비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고, 멕시코인들이 주로 많은 지역은 텍사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런 곳이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막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이슈가 된 것은 송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미국에 있는 멕시코 이제 노동자들, 이들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소액씩 계속 송금을 합니다. 미국에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소액 송금을 하는 그런 이제 싹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몇백 불 송금하고 얼마 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향에 보내고 또 이제 고향에서는 그걸로 가게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멕시코로 보내는 소액 송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15%, 30%, 100% 때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100만 원을 보내려면은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좀 이제 이 자유시장주의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LA 쪽을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계들, 특히 멕시코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 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역사까지 소환합니다.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땅이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도 사실은 멕시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빼앗겼죠. 그래서 깃발을 흔들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런 것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시위 배후에는 몇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실제 불법 입국자들은 만약에 이제 폭력 시위를 하다가 잡히면은 그냥 바로 추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가했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와 있던 이제 멕시코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시위를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5개 정도 이제 민주당 연관된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때 거의 광기 어린 국경 개방을 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은 바이든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이런 이민 아젠다에 동참했던 조직들이 있습니다. 좌파 이제 정치단체들이죠. 자, 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추현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당, 별의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대부분이 이 캘리포니아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때 이제 이민 정책을 지원했던 그런 이제 뭐 포드 재단 그리고 소로스 이런 놈들이 있죠. 이런 재단들의 후원을 받아서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포되면 보석금을 내고 또 이제 풀려나는 거죠. 보석금은 그들 재단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멕시코를 꼭 집어서 송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멕시코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관세 문제도 있지만 멕시코란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쪽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기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펜타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송금 문제까지 나와서 이 멕시코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송금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빌라이즈, 동원하다. 이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동원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모빌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실수다, 아니면 이제 의도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멕시코 깃발을 흔들면서 많은 멕시코 출신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란 국가가 이런 시위를 또 이제 선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 이게 이제 전체 액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럴 정도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모빌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상당 기간 긴장 관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이 루프탑 코리안들, 뭐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뭐 특히 백인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이제 LA 폭동 때 이 코리안들은 총기를 들고 직접 방어를 해냈죠. 미국인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만 자경단을 조직해서 뭐 이 폭력과 맞선다, 이런 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실제로 일어날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무모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부대를 배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서 몰려 들어오는 뭐 시위대 그리고 폭도들, 이들에게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격, 물론 뭐 직접 조준해서 때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총알이 뭐 교차로 이렇게 날라온다 하거나 이러면은 진입을 못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메인 스트리트는 방어해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저희 고모님이 하시는 당구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이 탔습니다. 나중에 보상금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실제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이 미국 민주당은 반이민 정책입니다. 한국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미지만 보고 민주당은 친이민, 공화당은 반이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 민주당 세력들은 과거 남부 인종차별, 흑인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의 잔재들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링컨이죠. 미국을 산업화하고 이제 흑인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이 공장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 이 산업화를 지원한 세력입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친이민, 친기업, 그리고 다인종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 노조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이 노조와 결탁을 하면서 반이민 정책,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이민 정책을 하는 거죠. 이 민주당의 반이민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상당히 인종차별적입니다. 1882년에 중국인 배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인종을 상대로 이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정서가 그랬다고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황색 공포증이 있는 거죠. 타인종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이 이제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서 뭐 이제 이민 관련돼서 어떤 국가의 일종의 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10,000명만 받아, 1,000명만 받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민자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일단 노조와 노동자 계급과 이렇게 이제 손이 맞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자, 시대는 바뀌고 이제 세계는 글로벌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이민적인 요소는 이렇게 늘 잠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빌 클린턴 시기, 우리는 빌 클린턴이 친이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클린턴 때 불법 이민자들을 상당히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불법 이민 개혁, 그리고 이민자 체계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소상공인이 불법 입국자를 이용하면은 잡아가서 이제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H1B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 노력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극적으로 친이민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패닉이나 아시아 유권층 층과, 자, 여기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도, 중국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결국 표를 위해서 이렇게 턴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친이민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든 때 불법적인 친이민을 장려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월경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심각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월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면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영원히 미국 내에서 범죄자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 내 또 다른 어떤 문제 혹은 뭐 범죄 이런 것의 요인이 됩니다. 이 바이든의 이 불법적 친이민 정책, 이것이 미국 사회에 심각한 내용을 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바이든에 반대하고 트럼프의 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의 이제 대통령들 기본적으로 친이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 공화당은 우리가 이제 언뜻 봤을 때 어떤 보수적이고 국수적이고 백인 중심적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당 자체, 그리고 이제 이 정당 자체에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은 친이민적이다, 친기업적이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게 됩니다. 이 레이건 때 친이민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 레이건은 이제 대통령에 연임을 하고 국민적인 인기를 한몸에 얻었습니다. 이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 이 법을 통해서 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제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이후 사면 프로그램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한 것은 현재까지는 이것이 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기회 강조, 그리고 국경 관리와 균형. 자, 이 국경은 강화하겠다. 함부로 이제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 이제 300만 명 정도 이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인도주의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레토릭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연설에서 이민자들을 미국의 이상과 가치를 구현하는 존재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존경을 받았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뭐 저는 이 양반을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조지 W. 부시는 대단히 친이민적이고 그리고 친시장 경제적인 이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과도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죠. 조지 W. 부시는 이민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텍사스에 많은 라티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티노, 멕시코 출신들의 친화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제 조지 W. 부시 때는 이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죠. 캘리포니아도 많은 라티노가 있습니다. 이 벨트, 이쪽 벨트를 공화당이 장악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시기만 해도 공화당은 친이민 정책, 그리고 친라티노 정책, 이것으로 이제 라티노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9.11 이후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제한 조치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친이민적인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포괄적 이민개혁법,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무려 12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사면종, 이것은 뭐 라티노들에게는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열광을 하고 이 부시의 표를 던진 겁니다. 이것을 공약으로 2004년에 재선을 하고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내 반대파, 그리고 민주당 일부 반대로 이것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부시는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부시 불법 체류자 구제 이민법 개정안 발표. 이것은 2004년에 일단 대선을 노리고 이제 이런 공약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 액트 지지, 이것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입국한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꿈을 심어준다. 상당히 긍정적인 친이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대신 국경 보안, 이것은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그리고 라티노들, 이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제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친라티노, 친히스패닉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이제 동생 잭 부시는 이 플로리다에서 오랫동안 주지사를 하고, 그리고 뭐 드산티스는 이런 후계자들까지 다 키운 겁니다. 플로리다를 장악했죠. 텍사스, 플로리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를 이 부시 가문이 지배할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이 친이민 정책, 특히 친라티노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계와 비판, 뭐 공화당 내에서 이제 야, 잘못된 행동을 한 불법 입국자들에게 이제 상을 준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9.11 이후 문제들. 그러나 어쨌든 조지 W 부시는 친이민적인 인물, 그리고 친시장 경제적인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바마는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계승하고 또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발이 올 정도로 부시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이름만 살짝 바꾼 게 있었습니다. 이 드리머는 이것을 이제 다카로 바꿨죠.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마가 뭐 친이민이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오바마는 특히 한인들에게, 재미 한인들에게 이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의 요직에 이렇게 한인들을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이 한인들은 오바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저는 미워합니다. 뭐 어쨌든 오바마가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11년, 10년 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 오바마 미국과 서구는 곳곳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뭐 이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 그리고 니제르,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제 2010년대에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리비아죠. 이 시리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고, 리비아가 무너지면서 리비아가 거의 뭐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 리비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오는 이 루트가 열리게 된 거죠. 알제리나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단속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너올 수 없는데 리비아는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자, 이 틈에 이 글로벌리스트는 대규모 이제 난민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중동 지역 아프리카인들을 유럽에 받아들이게 되죠. 미국 역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미국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오바마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웰컴하는 거죠.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의 이런 노력에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정책을 이렇게 막 노리는 거죠. 민주당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들어서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 시리아 상황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유럽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유럽은 막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는 국경을 강화하고 장벽도 건설하고 다카 폐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민자들이 싫어할 정책들을 많이 내어놓았죠. 그래서 이민 문화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이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서고 이제 뭐 미국에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재앙입니다. 재앙. 뭐 몇백만, 뭐 천만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왔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경을 열어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들 모두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범죄인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고 이제 2기가 들어섰습니다. 이 트럼프 때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입국자 추방 조치 이런 것을 하리라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농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제 추방 조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남북 국경을 폐쇄했다. 이것은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의 성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이 트럼프 때 추방한 숫자는 오히려 이제 이전 정부보다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 이민국은 각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불법 입국자를 추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어제도 제가 틀려드렸는데
자, 이 사람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에 이제 불법 입국을 했죠. 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텍사스 샌안토니오 여기서 이제 체포를 해서 이민법정에서 체포를 해서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아이를 픽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 일단 아버지는 체포되어서 이제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멕시코인지 어딘지 가야 됩니다. 엄마도 이제 조만간에 이민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4명의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죠. 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엄마만 이렇게 이제 집에 두었습니다만 결국 엄마에게도 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까지 추방되면은 이 아이들 미성년자 4명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재정에 더 부담이 가는 거죠. 이런 모순에 직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장입니다. 자, 지금 이 농장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민 관련된 방송 쭉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때 국경을 열어두었더니 이민자가 일단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십 대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이제 타는 거죠. 타고 나면은 이 버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으로 갑니다. 미국 전역에 가서 어떤 농장 아니면 목장 이런 데 내리는 거죠. 초거대 기업들이 관리하는 그런 목장에 이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자, 이 농업 쪽은 건드리지 않겠다. 거기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이들 불법 입국자들이 농장에 있는 한 일단은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모든 함정이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추방 문제는 사례 다양성, 속지주의, 시민권자의 권리, 그리고 미국 기업의 거대한 위선, 국익 문제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의 미국민은 바이든의 국경 개방을 반대합니다. 일단 들어온 불체자들 추방 문제는 그런데 거대한 복마전이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비판하면 최근 들어온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혹자는 55, 혹자는 뭐 70%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는 거대 농장, 목장, 농업부문 초거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작심을 하면은 최소 200~300만 정도는 농장을 털면 언제든지 이렇게 체포해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전에 농장은 건드리지 않겠다. 취임 후에 불체자들이 불안해서 농장을 탈출하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앞둔 농산물이 밭에서 썩는 거죠. 이 트럼프는 TV 출연해서 이 육성으로 농장은 건드리지 않겠다. 농업부문은 건드리지 않겠다. 일단은 농장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애초 바이든의 정신 나간 국경 개방 배후에 카겔, 몬산토, 타이슨, 뭐 빌 게이츠 같은 이 미국 농업의 절대 지배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트럼프 캠페인에도 상당한 후원을 했습니다. 선대본부에도 줬죠. 이 불체자 노동은 미국 농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이들이 뭐 농장에 와서 한 5년, 7년 정도 일을 합니다. 소도 키우고 이런 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돈이 좀 생기면은 도시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불체자의 루트였습니다. 이 농장을 건드리지 못하면 애초 대량 추방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버티기는 또 천국이죠. 대량 추방을 기대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실망을 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불가능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지지자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로 흘러가서 이 오랫동안 기반을 갖춘 이런 이제 불체자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추적하기 쉽습니다. 뭐 집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그리고 어디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추적이 용이해졌죠. 이들을 추적해서 체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츄리, 자, 이곳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런 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불법 입국자들을 추적을 했죠. 그런데 이제 LA에서 이번 폭동이 터진 겁니다. IC 연방 요원들이 오니까 이 폭도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뭐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이 송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 뭐 이런 발표들. 그러자 이제 조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게빈 뉴스컴, 그리고 이제 뭐 LA 주지사 이 리버럴 쓰레기들, 뭐 캘리포니아 천지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일단
불법 폭력 시위를 저지른 민주당 좌파 산하 조직원들, 이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되죠. 뭐 군대를 보내든 경찰을 보내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위 문제와는 별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지역 불체자, 개벽, 색출, 그 다음에 추방, 이 작업이 좀 이제 보여주기일 가능성, 겁주기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공화당에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저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라티노 히스패닉, 바이든의 이 국경 개방에는 반대합니다만 합법적인 친이민 정책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래 합법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이럴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은 이겁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면 봐준다. 이게 정부 공식 입장이죠. 그런데 10년, 20년 살고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몇 명을 둔 부모들, 이들을 추방해봐야 이 중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중에 뭐 이민 변호사 쓰고 또 아이를 이용해서 뭐 초청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몇 년 뒤에는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0 몇 %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는 반 트럼프 진영으로 이제 공고해지는 거죠. 공화당의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공화당은 친기업, 친이민, 다인종이고 민주당이 백인 우월주의, 반이민, 반기업 정당입니다. 라티노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레이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주지사를 하고 텍사스가 공화당 아성이 되고 플로리다가 이제 이 부시 가문이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은 라티노의 우호적인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250만 불법 입국자들을 사면해주고 빌 클린턴은 반이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는 불법 입국자들 사면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 부결, 오바마도 사면 카드 꺼냈는데 부결,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사면 카드를 21년에 꺼냈습니다만 부결, 뭐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공화당이 먼저 불체자 사면 카드로 이 라티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티노, 히스패닉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개별 색출 장면에 지금 이제 뭐 히스패닉 가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공화당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농장에 있습니다. 이들을 일단 대거 추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그리고 친구 엄마가 이렇게 추방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들 전체적으로 인종주의적으로 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인도 출신들은 자기 가족 체류 신분이 해결되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엽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민 장사를 하는 거죠. 끝없는 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법적 이민에 관해서는 이들은 이제 친이민 정치인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어떤 정권이 완전히 이제 반이민 정책을 택한다, 이 경우 유색 인종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시나 레이건이 했던 어떤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미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합법적인 친이민 정치인을 지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백인 계층을 선호하죠. 바이든은 아닙니다. 바이든은 불법적인 친이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잡아서 쫓아내봐야 몇 년 뒤에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정작 원하는 것은 바이든 시절 대규모의 월경자들이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배후에,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에도 이들을 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카길, 타이슨, 몬산토, 빌 게이츠, 미국 거대 농업의 절대 지배자들. 자, 이들은 미국의 주인이죠. 누가 이들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를 뒤지면서 한 명씩 잡는 거, 이거 큰 효과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반이민 정당 이미지만 씌우게 되는 거죠. 부시나 레이건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가 카길, 게이츠 농장을 급습해서 수천 명을 체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표류가 불가피합니다. 끝없는 갈등의 불씨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체포 영상,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온 게 있습니다만, 미국 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들이 밑에 이제 온갖 인종 혐오적인 댓글을 답니다.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애들도 함께 쫓아내,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주르륵 달리던 거죠. 이런 것이 특히 라티노와 히스패닉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이제 다 쫓아내면은 미성년자 아이들을 결국 미국 정부가 또 안아야 됩니다.
양육비를 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있으면은 자기 아이들을 이제 부양하게 될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는 미해결로 계속 남아있고 우리가 이제 단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폭력 시위를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장기적인 이민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장에 있는 수백만 불체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쫓아내는 건 힘듭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농업용 노동 허가만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게 한다든지 일정 기간 돈을 벌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한국의 워크홀입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호주나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오는 애들 있죠. 그런 식으로 몇 년 돈을 벌게 해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속지주의에 손을 볼 것인가. 그리고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범위를 정하든지 뭐 수정을 하든지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먼저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다시금 합법적인 친이민 정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쓴 것, 이것은 민주당이 싫어서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이 망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정권이 연장되어야 되는데 이 공화당은 합법적인 친이민 정당의 이미지를 되찾아야지 유색인종들,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들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들의 포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화당이 정권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